저쪽 보고 가운데 거 보시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내치를 못했어요. 내치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지지율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저는 이거를 끌고 간 원동력이 반일 정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2019년은 정말 그 국내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정서를 자극하는 반일 감정, 전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해먹었다라고 그렇죠. 저는 표현을 네,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최근 묘한 기운이 감지가 돼요. 일본과는 그런 대로 사이가 봉합되는 듯이 지금 무드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미국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해리스 그 미국 대사령에서 내정 간섭이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대대적인 시위도 또 마련이 됐거든요. 마치 각본이 짜여 있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큰 플랜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작년에 반일로 장사를 했다면 올해는 반미로 장사를 하겠다. 저는 이런 플랜이 지금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분이 박결 자유의 새벽당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뭐 박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반갑다는 네. 댓글들도 벌써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자유의 새벽 우리나라 정당입니다. 네. 예, 그리고 작년 7월에 예.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조금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네, 중앙당 등록을 하려면 네. 지금 시도당이 최소 5개가 5개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한 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1000명. 1000명.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 예. 이렇게 아. 5개의 시도당을 저희가 그리고 네. 당마다 네. 1000명의 당원이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뭐 당비를 내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당비를 정말 많이들 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당을 만들 때 뭐 흔히 말하는 명부라든지 이런 걸 네네.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네. 진성 지지자분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예, 예. 당비를 저희가 월 8,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월 8,000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예. 저희가 법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이 정당 자유 활동을 위해서 1년에 10만 원까지는 정당 후원금을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8,000원으로 설정하면 96,000원으로 예. 10만 원 미만이니까 예. 전액 세금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지지자분들은 예.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월 8,000원 제도로 홍보했더니 야, 정말 야, 많이 정말 해주시고 정말 머리 잘 썼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새벽당이 네. 정강 정책에서 네.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반중, 친미. 반중 친미. 예. 네. 저는 요즘 젊은 분들은 옛날 운동권의 피를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부도 지지하니까 네. 반미, 반일 뭐 이런 데 저는 치중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그럼 설명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네, 제가 자세한 예. 이야기는 또 나중에 드리겠지만 네네. 먼저 저는 이 당을 만들고 하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특히 1학년생들을 이제 가르쳤었는데 네.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네. 반미 정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네. 이제 이 반중 정서가 굉장히 많이 네. 풍배해 있는 아. 것이 네. 이게 10대, 20대의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음도 대변하기도 하고 네. 앞으로 이 국제 외교 질서상 네. 우리가 중국의 노선, 공산주의 노선을 따라갔다가는 네. 대한민국이 마치 그 옛날 조선이 멸망했던 것처럼 네. 외교를 잘못해서 망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반중 친미를 메인 슬로건으로 걸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책의 정강에 예. 외교 노선이 명확하게 나와 있군요. 예, 한미일과의 공조를 통해서 북중러를 견제한다라고 저희 외교관에 써져 아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좀 시계를 돌려서 노무현 네. 대통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미국의 가랭이를 언제까지 기어다닐 거냐 이런 말을 했었던 네. 노무현 대통령. 미국 꼭 가봐야 되냐,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시 부시 미 대통령하고는 사실 좋은 사이일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그렇죠. 정책적으로 차이도 나고 성향도 차이 나고 그런데 그만큼이나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문재인과 트럼프였어요. 왜냐? 개인의 성품, 그야말로 출신 성분부터 다르고 이념적인 토대도 다르고 그렇죠. 둘은 잘 지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 됐어요. 왜 찰떡궁합이 됐을까요? 아니 그거야 뭐
북한 김정은을 네. 짝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본다면 연적이 돼야 되면은 예, 예. 삼각관계면 싫어야 되는데 네. 둘이서 어떻게든 김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죠. 맞습니다. 둘이 어떻게든 김정은을 뭐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어떻게든 국제사회에 데뷔시켜서 공인을 받고 싶어 네. 했었고 트럼프는 내가 김정은 핸들링 했어. 맞습니다. 본인의 선거에 유리할 수 있는 그쵸? 주요한 인물이죠. 예. 그래서 참 두 사람들이 기이한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어서 저 사이가 언제 틀어질 거나 이렇게 사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위트위트 했죠. 뭐 그동안 위태위태 계속. 했죠. 예. 네. 근데 요즘 드디어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왜 3국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북한 관광을 허용하겠다 하는 얘기 네, 최근에 네.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북한을 도와주고 싶었으면 그 관광을 통해서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개별 관광으로요. 그렇죠. 그것도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일부러 그렇게 발표를 한 이유는 뭘까요? 저 부부싸움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예. 제가 신동근 차장이랑 부부입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한 달에 월급을 거지같이 받아와. 상상하지 않을게요. 근데 들어왔어. 네. 들어왔는데 제가 남편한테 당신 월급이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쪽팔려요. 예, 예. 저는 시비를 걸죠. 뭐냐. 음, 당신 가르마가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 어. 명분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신 가르마가 그게 뭐야? 음. 그러고 다니니까 지금 돈을 못 버는 거잖아.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이게 부부사회 패턴이에요, 되게.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북한 관광을 이런 선택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 싸움을 벌이기 위한 저는 예.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네. 그 정책이 발표됐을 때 네. 실제 누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 혼자 배낭 메고 들어서 중국 가가지고 나 북한 갈래요 이렇게 하고 간다고요? 네, 말도 네.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그 우한 폐렴 등장하면서 네. 발병하면서 제일 먼저 북한이 막아버렸어요. 중국하고 네. 국경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 대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음. 정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아. 보입니다. 세계에서 북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예, 관광이 가능한 국가다. 이거를 아. 한국이 마치 북한을 대변하듯이 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것이 굉장히 창피합니다. 사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창피하죠. 예, 김정은이 원했나요? 김정은은 김정은은 원하겠죠. 실제로 또 한국 관광 이렇게 지어놓은 것도 부수라고 하는 판에 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 그렇죠. 얼마나 이게 상황이 안타깝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실효성, 북한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이를테면 불협화음을 유도하는 저는 이런 부부싸움 작전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부싸움 말씀하셨군요. 네. 아, 예, 이를테면은 미국이 그러면은 당연히 반발을 할 거잖아요. 네. 아니 실제로 그래서 그 나오자마자 그날 당일 오후에 바로 네, 해리 해리슨 미국 대사가 네, 너 그 우리랑 협의해야 되는데 네. 뭐 당연히 대사로 살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여기서 봤잖아요. 네. 당신 지금 내정 간섭해? 그렇죠. 네. 어디다 대고 뭐 이런 반응이 네. 나온 거죠. 일개 대사가 네. 뭐 그 대통령한테 네. 감히 네. 감히 잘하죠 이게. 네. 그러고 나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오죠. 네. 네가 총독이냐? 네. 너 코스염 마음에 안 들었어 네. 원래 뭐 네. 외모 비하까지 뭐 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그러면은 정부에는 무슨 다 뭐 굉장히 지능이 낮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 거기 다 지금 어느 부분 정도는 노련한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거다 알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100% 알 수 없을 만한 네. 인사들이 있기도 주로 하죠. 높은 자리에 가 있긴 하지만 네. 아마 어느 정도의 작전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해리스 대사라는 분이 네. 모친이 또 일본인이십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해리스 대사를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이 개인 한 명을 통해서 네. 반일과 반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아, 결과를 그러네. 느낄 수 있습니다. 1타2피 아, 우리 아, 그 예. 저기 화투 칠 때 그렇죠, 1타입이 그렇죠. 네, 1타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해리스 대사가 코스염 기른 것 같고 예. 총독부를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사진 비교해갖고 막 띄우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안중근 의사도 코스염은 있는데 저도 단식하고 살짝 코스염 길렀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코스염기는 뭐 친일파냐 뭐 그런 얘기가 그런데 네. 확실히 좌파들은 이런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딱 코스염 하나를 잡아서 총독부에
이 총독부 대신들의 이 네. 코스염이랑 딱 비교를 해주면 예. 오 똑같네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이게 예. 뭐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이성적인 어떤 대중들의 이성적 반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감성적이고 즉자적이고 네. 그러니까 거의 뇌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적 반응을 유도하는 예. 상징의 조작의 하나로서 네. 코스튬을 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 운동권들이 하는 예. 전형적인 이 전략입니다. 예, 이성을 예, 예. 마비시켜서 예. 국민들을 정보를 접근 못하게끔 네. 그냥 분노로 계속 들끓게끔 해서 국론을 네. 분열시키는 것이 예. 이 좌파들의 전략인데 그게 여기서 여지없이 발휘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딱 그 뭐 조선 총독부 발언 나오는 거, 내정 네. 간섭 나오는 거 보면서 제 80년대 시절이 또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 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부임을 했던 그 미국 대사가 글라이스틴, 워커, 닐리, 도널드 그레그. 예. 저 학생 운동권들이 주로 했던 게 이런 사람들을 뭐 처단해라. 그다음에 뭐 점령군이다. 하영식 하고 그렇죠. 예. 예, 이 저 화염병 들고 저 대사관에 그 네. 저 던지러 가자고 하고 심지어 맞아요. 일부에서는 점거 운동도 일어났었고. 그쵸.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상징하던 거는 저 미국 양놈들이 한국에 와서 나라를 동강내서 우리를 맞습니다. 지배하고 있다. 네. 내정 간섭하고 있다. 한국을 휘두른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뭐 노래도 있었죠. 뭐, 응. 뭐 광주요. 뭐 제국의 식민지. 뭐 저는 이제 남한을 식민지로 보는 관점이고. 저는 80년대 85년생입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85년생이시죠. 네, 85년생입니다. 네, 8호 아빠님이. 아 굳이 그거를 왜 굳이? 갑자기 당황스럽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네. 교육을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너무 네. 지금 저희 또 동갑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얘기하시죠. 싶은 점은 네. 그 80년대의 생들은 네. 그런 교육을 전교조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나오고 철학 시간에 나오고 이런 점들을 계속 주입식으로 우리는 아. 받아왔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85년생이고 예.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200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해찬 세대. 예, 딱 그 세대 이해찬 바로 다음 세대군요. 세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찬 세대부터 학교에서 교육이 또 많이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네. 그 영향력들이 계속 우리 박 대표 같은 분들한테도 학창시절에 영향을 미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풀리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해리스 대사 발언 있기 전에 네. 뭡니까 대학생들이 저기 예. 주한미국 대사관 관저 담을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예. 했잖아요. 예. 마치 그때 연상했던 건 뭐냐면 80년대 미 대사관 점령 사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떤 그 대자비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렇죠. 봤던 느낌들을 예. 이 젊은 애들이 왜 저럴까? 그 의문이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박 대표 말씀에서 좀 네. 풀리네요. 결국 네. 이제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네. 아랫물이 맑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 그 386 주사파 운동권은 즉 네. 이제 이 문재인 정부죠. 예. 문재인 정부 시각은 20대 때부터 미국이 남한을 식민지로 삼았다. 네. 미국이 우리를 침략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작년에 그런 거에 혹한 일부 청년들이 주미대사 관절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해병대를 나왔었는데 예. 해병대에서 배운 것은 예. 간첩들도 자발적 간첩이 있고 비자발적 간첩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간첩질을 하는 걸 모르고 음. 그렇게 세뇌돼서 행동하는 친구들을 말하는데 아, 네. 아마 이 청년들은 굉장히 불행히도 네. 그런 교육에 의해서 음. 사상이 이렇게 좀 불건전하게 그렇죠, 흐른 것이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반미 운동을 하는 이 좌파 세력을 굉장히 조선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수구 꼴통 좌파라고 봅니다. 줄여서 수구 꼴통. 숙골 좌파입니다. 숙골 좌파. 근데 정말 이게 네. 뿌리가 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해리스 이제 대사 발언 나오고 나니까 네. 아마 저기 정치권에서 송영길 의원 그 연대 총학생회장 했던 80년 그렇죠. 운동권의 대표적인 네. 인물이고 386 정치인인데 네. 이분이 이제 지금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분이 제일 먼저 조선 총독이냐 너는이라고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그러니까 80년대 운동 386 정치인들이 포문을 열고 정말 뭐 약속인 한 듯이 청년들이 이제 해리스 대사 그러니까 코스염 네. 뽑는 행사도 열고 그런 것들이 손발이 착착 달라붙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여기 이거 좀 북한 그 우리 민족끼리라고 대외 선전 대외 매체 선전 있잖아요. 매체, 예. 걔들까지 또 붙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거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제목이 이겁니다. 분노를 자아내는 현지 총독의 날강도적 행위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해리서의 발언은 남조선을 한갓 식민지로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게 논평이에요. 저 약간 흉내 내봤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의 선전 매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젊은 세대들 이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게 네. 공유하고 있다는 게 네.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살짝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약속이나 한 듯이 대학생 단체들이 와갖고 해리스 참수대회 열고 막 했잖아요. 예. 지금 우파는 다 분열이 돼갖고 네.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하고 있는데 지금 좌파는 그 저 미국 대사가 한마디 하고 나면은 정말 시나리오를 짠 듯이 역할 분담을 쫙쫙 해서 발언부터 행동 대장까지 일렬로 사실 네. 줄 세워서 북한까지 가담해갖고 북한은 아니고 북한이 북한 아니죠. 대외 선전 매체까지 가담을 해서 네. 이 발언들을 지금 쫙 일련의 행위들을 만들어가고 전선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상 이 우리 민족끼리에 예. 저는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요? 예, 예. 그 재작년에 이제 김정은이 방한한다고 했을 네. 때 제가 백두청산위원회라고 백두혈통을 청산해야 된다고 맞아요. 광화문에서 막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때 네. 민족의 원수, 응. 통일되면 가장 먼저 민족의 명부에서 제외해야 될 아. 사람이 뭐 반동 깡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 예, 예.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가 예. 단순히 매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운동권들이 움직이기 전에 네. 그 먼저 마치 지령을 내리듯이 우리 민족끼리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하나의 큰 틀을 움직이는 네. 그런 매체라고 보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돼 갖고 이게 참 밀고 들어오는 이 좌파의 힘을 네. 우파가 이 맞서야 되는데 맞습니다.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뭐 이 길이 어렵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합의된 역사가 없어요. 예. 저는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 때문이 아닌가. 맞죠. 왜냐하면은 뭐 독립군들 열심히 일하셨고 뭐 독립투사들 많았지만 사실 이 우리를 일제 강점기에서 끝낸 거는 두 발의 원자폭탄이었잖아요. 예. 미국의 힘이었잖아요. 네. 네. 뭐 그는 새드 버트루입니다. 팩트죠. 뭐. 네. 네. 팩트인데. 그거는 팩트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방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 해방된 전국에서 누가 주도권을 질 거냐 예. 이걸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미 갈라진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좌파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데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네, 우리가 네.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역사관도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네. 어떠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을지라도 네. 그것은 건국의 과정이었으니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하자라는 네. 걸 합의를 이루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을 가보면 자신들의 국기를 네. 집에다가 이렇게 딱 네, 걸어놓고 맞습니다. 차에도 붙여놓고 네.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인 것처럼 모든 근현대사를 부정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대한민국 청년으로서는 실망스럽고 예.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100년 전쟁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국 세력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예. 우리를 건국한 이승만과 어떤 미국과 이런 세력들을 어떤 탐욕에 어떤 탐욕적인 어떤 그런 본능만 남아 있는 존재들로 그리고 이념도 없고 생존 본능만 갖고 있는 네. 부도덕한 세력들. 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하와이 마피아였다는 네. 둥.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스네이크 박으로 불렸던 네. 뭐 냉혹한 어떤 네. 뭐 그런 인물로.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상징 조작을 하면서 우리 우리 이제 건국의 역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네. 그게 제일 이제 골치
그 가슴 아프고 그리고 뭔가 크대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네. 100년 전쟁을 다시 이끌어낸 것은 네. 큰 얘네들의 그 네.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근데 생각이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의 이 친중 혹은 친북 이런 패턴들이 80년대에 대학가에 광범위 퍼졌던 의식,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로 출범을 할 수 있었는데 김구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으로 하나로 출범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때문에 그때 이승만이 끼어들어서 예. 미국이 끼어들어서 한반도를 두동강됐다 네. 하는 게 지금 운동권의 교육이었는데 지금 박결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교육적 그런 사관들이 네. 학교 교육에도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들이 스며들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엄청 많이 스며들었고 그렇게 배웠나요? 예, 그렇게 배우고 네. 그 사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자신들이 준비해온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그거를 때문에 가능하게 한 게 이해찬식 교육 개혁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교육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네. 간과하고 있는 점은 네. 이 좌파들이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봉 같은 인물을 추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 저 사실 약간 예. 자기네가 무슨 뭐 무장투쟁을 했다고 강조를 하고 싶어 하나 좀 왜 저러나 하는 궁금증이 살짝 있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고 무장투쟁을까지 감행했다는 그런 네. 숭고한 정신에는 네. 저희가 감사함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조선 독립군이 네. 채 1000명이 되지 않고 아주 소수의 군대력밖에 없었고 네. 경제력, 자금력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백만의 일본군을 상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실질적인 힘듦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력투쟁이라는 거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대한 강줄기에서 보면은 작은 그냥 돌 정도? 작은 예. 제방이었지 그 물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 네. 가능성은 없죠.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건국 어느 나라나 건국을 할 때는 일종의 판타지는 필요합니다. 예. 건국 신화가 있듯이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신화는 필요하죠. 미국도 건국의 인물들이 그려지지만 실제 그 중에는 위대한 인물들로 그려지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던 인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하는 조선의용군이나 광복군의 뭐 국내 침투 전략 네. 이런 것들은 우파들도 우리 독립군의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기술은 합니다. 예. 기술은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우리의 정신적 자산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지. 자산은 맞죠. 예. 네. 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걸 넘어서 역사를 바꾸려고까지 하지는 않죠. 예, 그거를 어떠한 판타지로 재생산한다는 데 저희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조선의용대 같은 그때 네. 당시 독립군들이 네.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김원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가지고 있었던 박헌영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 광풍의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예.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남한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가 네. 공산주의에 휩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도 공산주의 스파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예. 중국의 자금을 받았고 네. 중국이 학교를 세워줬고 네. 그리고 이 코민테른이라고 불리우는 네. 국제 공산주의 연맹의 연맹. 지원을 받았던 것은 네. 역사적인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코민테란에서 그 특히 소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군사 훈련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진 늙은 운동권들한테는 딱이죠. 네. 그 시대로의 회귀, 그 시대에 대한 열망,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혈통을 우리가 이어받았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예. 아직 건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지금까지도 이 네.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네. 좌파 우파의 싸움이 예. 국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그냥 정당성만을 내세우면서 네. 계속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국익을 멀리한 채. 예. 그래서 이 건국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 진통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 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슬픈 얘기 나와. 아니 근데 예. 그 지금 보면은 이 반미 시위 그리고 지금 이 조금 미묘한데 요즘 네. 제가 그냥 최근에 길을 다니면서 광화문 인근 다니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 정말로 지금 최근 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시 반미 구호가 적힌 이제 이
피켓, 네. 피켓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60대, 70대들이에요. 맞아요. 60대, 70대들이요? 60대, 70대 좌파들인 거예요. 아, 늙은 좌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네. 다시 어떤 이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늙은 좌파의 컴백이네? 실제로 나왔다니까요. 피켓 들고 네. 서 있는 걸 봤어요. 며칠 전에. 진짜 재밌는 거는 예. 그런 운동권들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이 예. 뭐 아직도 본인은 젊은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좌파 시위를 막 일으키고 그 옛날에 자기의 그 운동권 시절의 그 네. 열망들을 네. 다시 한번 표출하는데 예. 카메라로 이렇게 담아보면 네. 이제 그들은 이미 신체적으로 젊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네. 낡아 보이고 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저런 행동 자체도 굉장히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육체적인 늙음보다 세상이 변하는 거를 그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낡은 사상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낡아 보이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네. 건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서 네. 재생산시키려고, 재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 거대한 그 어떤 컨셉이, 네. 빅픽처가, 정교조가 각 세력마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는 거고요. 알게 모르게 젖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어떤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막연하게 나쁘고 네. 중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친화력을 가진 네.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면 네.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박결 대표 같은 어떤 네. 젊은 보수들의 네. 목소리가 네. 정말 소중하게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승도님께서 새벽당의 정강 반중에 대해서 질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올리셨는데 예. 제가 진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전 그래서 이런 사실 우리나라의 늙은 좌파, 오래된 좌파들의 이 네. 반미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미 감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음 한편으로는 미국을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 놈이라고 했죠. 우리는 미국 놈이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 놈이라고 했죠. 미국 놈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젊은 분들은 오히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네. 자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택해라라고 하면은 저는 중국이 좋아요, 미국이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전혀 그렇지가 새벽당은 않습니다. 네. 자유의 새벽은 반대로 반중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예. 왜 그런가요? 우선 이 국제 외교적으로 네. 중국과 미국이 대한민국에 이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마음대로, 네. 미국은 미국의 마음대로 물론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네. 주 패권 국가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단순한 무역 전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네. 가져갈 것인가, 네. 어떠한 이념이 가져가고 어떠한 국가 그룹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패권 전쟁이거든요. 패권 전쟁이다. 예. 예. 여기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 운전자론을 주창했던 분께서 네. 반일과 반미 본능을 가지고 핸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그 독립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네.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네. 친중적인 사상으로 핸들을 돌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혼밥을 한다든지 굴욕적인 외교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10대, 20대들에게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아.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10대, 20대들은 네.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절에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나서 아, 예.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네. 그리고 많은 글로벌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도태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 대한민국은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네. 핵을 가져도 되느냐라는 설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핵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말하는 친구들이 10대 청년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들은 예. 지금 반미 정서가 강하지 않고 반중 정서가 강한 겁니다. 강한 나라가 동맹국인데 왜 우리가 그걸 싫어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그 미국이랑 같은 편인데 왜 네. 미국 버리고 네. 대놓고 우리 무시하는 중국 가느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해가 안 돼. 이해찬 총리도 가가지고 그 옛날 그 뭡니까 사신들이 앉던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네. 대등한 국가 네. 만나는데 예. 그거는 중국은 정말로 프로토콜이 강한 나라거든요. 예. 그 영국이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영국 그 황제한테 절하라고 절 안 하고 갔잖아요. 네,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토콜을 강요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너 여기 앉아 했더니 안 준 거예요. 중국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미국과 일본 앞에 서면은 한없이 땡깡 부리는 뭐 이런 그렇죠. 패턴이죠. 철없는 아이와도 같은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데 아 이거 예. 중국한테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네. 근데 중국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 올해 뭐 시진핑 방한 뭐 모셔오려고 뭐 정말 네. 뭐 다 해줄 것처럼 했잖아요. 예, 네. 무슨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 네. 뭐 삼불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네. 나오고 있음에도 네.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예. 이런 국제 외교 정세상으로 네. 반중 정서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네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반중 정서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요? 그게 바로 네.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이요? 무슨 게임이요? 뭐 핸드폰 게임이든지 인터넷, 컴퓨터 컴퓨터 게임이요? 컴퓨터 게임. 네. 네. 이 게임 산업에서 중국이 네. 자본력과 이 장악력을 토대로 예. 강제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 게임계에서. 예, 예. 어. 그래서 미국의 뭐 블리자드와 같은 큰 회사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홍콩 우승자가 네. 그 미국의 게임 회사에서 우승한 사람이 네. 프리 홍콩을 외쳤습니다. 아. 게임 네. 네. 그 토너먼트 리그 네, 중에 네. 그랬더니 바로 그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고 상금을 몰수하고 아.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의 게임을 수출하려고만 하지 네. 대한민국 게임을 수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임 산업에 있어서 네.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리니지부터 해서 게임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MMORPG 게임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그거 한국에서 개발한 거 중놈들이 다 다 가져갔어요. 카피해 갖고 가요. 네. 이놈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네. 거기다가 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네. 돈 텐센트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돈을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판교에 직접 들어와요. 네. 우리나라에. 아. 그러니까 소규모 게임 회사, 한국 게임 회사들 인수를 해가지고 지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 아래에서 중국 애들 밑에서 일하다가 네. 뛰쳐나온 사례도 봤어요. 아. 정말 다 빼먹고 그리고 껍던 씹던 껌처럼. 씹던 껌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지네들 이제 그 결과 지네들이 조금 자생력을 갖춰서 네. 전 세계 게임 업계에서 네. 이제 기술까지 한국 기술을 빼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젊은 청년들은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 본 거예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데 있어서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지금 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20대나 10대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반중 정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어. 근데 이것을 우리 우파들은 아직까지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정치적으로 네. 활용할 수 그 말씀인 거죠. 활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왜 이거를 예. 내 눈에는 보이는데 못하냐, 활용을 못하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네.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다면 네. 선거권이 연령이 내려간 게 네, 네. 어떻게 보면 우파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아. 이 반중 정서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네. 그 그러네요. 10대들의 네. 반국익적인 그 민주당의 행태들을 네. 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네. 고등학생들을 우리 편으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셔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무조건 뭐 중국 싫어가 아니라 현실의 팩트에 기반한 네. 중국의 무자비한 민주에 대한 행태라든가 인권 네. 탄압이라든가 혹은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이런 부당한 행태 이런 것들에 이미 젊은 친구들은 눈을 떠서 중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정부는 중국은 굉장히 착한 우방이고 왕의 나라 뭐 왕의 이런. 나라인 거고 미국은 우리를 탄압하는 나라 혹은 일본은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 아직도 네. 괴롭히려고 한 나라라고 포지셔닝을 하는 건 전혀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청년들, 네. 그 청소년들이 민감한 어떤 공정함, 네네. 평등함, 예. 네. 그 정당함 네. 이런 가치를 가지고서 네. 그 오히려 중국에다가 그걸 요구하면은 네.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억지를 부렸고 얼마나 네. 그 부당한 어떤 태도를 우리한테 보여왔는지 네. 예. 오히려 정말 잘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사드 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시진핑 방한 그리고 작년에 왕이 네. 그 외교부장이 왔을 때도 음. 그 뒤에서는 그런 우리한테 그런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무 어. 말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각시켜 주는 것이 그러게. 그래서 제가 네. 두 가지를 좀 우리 우파 진영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 뭔가요? 뭐 물론 이건 새벽탕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네. 우파가 살아야 결국 네. 우리도 사는 거라서 저희도 네. 사는 거라서 네. 우선 이 한일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그렇죠. 다음 총선은 한일전이다. 네. 이거를 우리는 살수대첩으로 맞받아쳐야 됩니다. 살수 대첩. 네. 어떤 전략인지 좀 예. 설명해 주세요. 중국을 우리가 완전히 몰아냈던 네. 우리가 진짜 그 전략으로서 중국을 이겼던 네. 그 우리의 과거를 네.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과거의 역사로 한일전 프레임을 씌운다면 우리는 또다시 중국에게 승리를 했던 살수대첩의 역사를 가져와서 우리가 중국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 예. 한일전 프레임을 좌파들이 예. 한일 대결의 프레임을 내세우면 예, 우리는 반중. 반중 프레임을 내세우자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지금 우파는 북한이 주적이고 그리고 그 북한의 큰 형님이 네. 중국이다. 음.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전혀 젊은 친구들한테 먹히지를 않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음.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주적의 국가고 아. 그 중국의 친자가 북한이다. 이렇게 아. 접근을 하면 10대, 20대들은 아 그러면 우리 당연히 북한 동일할 수 없지. 급진 통일 반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워낙 지금 1020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를테면은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 있는 네. 각 분야에서의 중국의 이를테면은 지배력, 또 지배력의 남용 이런 걸 되게 민감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이 국제 정세를 설명을 할 때는 중국이라는 큰 등치 그리고 그의 친자 혹은 뭐 네. 양아들 격인 북한 맞습니다.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게 이제 새로운 선거의 우리의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는 실제로 박결 대표도 그게 현실이고 팩트다라고 믿기 때문이신 거죠? 네,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중국의 뭐 게임 대회에서도 중국에게만큼은 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축구를 해도 그렇고 네. 중국에게만은 지지 말라.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저희 세대들은 한일전에서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데 예. 네. 이제 좀 더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은 한일전은 조금 느낌이 다른가 보죠. 느낌이 다릅니다. 아. 이제 한일전은 물론 뭐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한국을 당연히 응원하지만 네, 네, 중국에 관해서는 지면은 어. 굉장히 이 분노를 표출하는 지금 오. 젊은 세대들이 한 10여 년 전이었나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중국 가서 이겼다가 중국 관중들한테 거의 뭐 예. 린치를 당한 사례들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중국이 보여주는 중국의 집단적인 어떤 민중들이 보여주는 그 반이성적인 광기도 한번 한국 기자도 갔다가 또 폭행 들어가서 나오고, 맞아, 나오고 네.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 그 잘 부각이 안 됐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게 거의 우리는 뭐 철칙이다, 네, 법칙이다, 네.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우리 박결 대표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않다. 절대 아닌 것이 네. 지금 10대, 20대 청년들은 태생적으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네. 지금 좌파들처럼 세금 많이 걷어 정부를 키우는 거에 자체에 반감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 우파가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 이념도 있지만 자유주의 이념을 네. 우리가 잘 확장시켜서 10대, 20대들에게 우리의 매력을 어필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한 번에 큰 물결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 인원고 학생들 예. 같은 세대 일들이 음. 그 인원고 학생들은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드러냈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외부에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정교조 교사들은 그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실에서 아이들의 머릿속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반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 예.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서 확실한 자기들 지지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 연령을 낮추는 건 지금 여당이 추진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정반대로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억압으로 프레셔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반감이 10대, 20대는 더 크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80년대생들에게서는 정교조 선생님들은 좀 소수의 세력이었고 굉장히 좀 이렇게 탄압받는 세력과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예, 그럴 땐. 예. 근데 지금은 정교조가 하나의 거대한 이미 문화 권력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정교조가 권력이란 말이죠. 권력이 돼버렸고 그거를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잘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권력에는 항상 저항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진 게 바로 10대, 20대들의 이 저항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마침 인원고에서 그게 먼저 사건이 발생했고 네.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거는 보수 우파가 어떤 보수 우파의 갱신, 예. 세대적 갱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임박해 있는 선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예. 작용을 할 것 같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의 뭐 60대 이상의 우파들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 듣지 않는 30대, 40대를 향해서 예. 나라가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얘기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10대, 20대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시는 게 예.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오히려 네, 다릅니다. 네. 하는 그러니까 예. 우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예. 10대, 20대가 우파 어르신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10대, 20대는 숫자가 얼마 안 돼서 표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예.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점은 예. 문화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10대와 20대로부터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가 그거 잊어서 안 맞습니다. 됩니다. 네, 예, 예. 뭐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대한민국의 서태지와 아이들, 네. 영국의 비틀즈 모든 그 유행했던 하나의 컬처는 문화는 죄송합니다. 10대들의 열광으로부터 일어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10대들의 문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도록 자극을 계속하고 예. 우리가 그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바로 홍콩과 대만의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대만과 홍콩에서 이 반중의 아이콘들이 네. 활약을 활약을 하고 그 10대, 20대들의 분노와 10대, 20대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을 안아줬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들이 선거에서 큰 승리차로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이번에 차이잉원이 이겼죠. 예. 예. 차이잉원이 그 막 엄청난 표차로 이긴 예,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예. 못했던 승리를 이끌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아마 지금 그 정부 여당이나 그쪽의 브레인들은 그 타겟을 반일로 삼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 감정을 그래서 작년부터 끊임없이 일본에 대한 그 지소미아 파기할 때부터 네. 다음 선거는 반일로 치른다라는 네. 말을 그렇죠. 공공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일 정서로 이 총선을 압승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네. 또 분열시켜서 우리 편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닌 걸 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닌 걸 아는 아닌 거예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일본을 때리다가 미국 때리기로 방향을 전환을 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우파의 또 세력인 우리 박 대표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반중이 반중이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그럼 정부 여당은 예. 반중은 절대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절대 할수 반중은 없습니다. 못 해요. 반중은 쓸 수 없는 카드예요. 네. 우리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중을 쓸 수 없는 카드로 갖고 네. 있으니까. 반중 쓰면 김정은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반중을 하면은 이거는 네. 그냥 거의 이제 정신병 상태가 되는 거죠. 반중하고 반미하고 반이라고. 예. 그러니까 친북하고 뭐 너무 헷갈리는 거지. 이거 완전히 뭐 외교적 고립 상태로 가는 거죠. 네. 사실 조선 말에 보면은 뭐 러시아 편 들었다, 일본 편 들었다, 맞습니다. 미국 편 들었다. 그러니까 조선 말에 그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을 또 이게 연상이 되나요? 저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왜 자꾸 이러죠, 제가? 제2의 악원 파천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나라가 우리의 동맹국이고 어떤 나라가 네. 우리를 돕는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청년들에게 그 사실을 잘 알려줘야 되고 예. 지금 이 홍콩 사태를 통해서 우리 10대들이 중국 네. 공산당이 어떻게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걸 봤죠. 살해하고 네. 억압하는지를 다 봤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 네, 네. 10대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아, 그 9시 예.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일회적으로 나오고 네. 9시 뉴스 뭐 지금 공영방송에서는 잘 안 해주는 영상이지만 네. 유튜브에서는 예. 그 홍콩 경찰이 젊은 네. 대학생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 장면, 실탄을 발사하는 장면,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 예. 젊은 애들 엄청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실체가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도 반중은 괜찮은
반공보다는 반중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또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박결 대표처럼 85년생 85년생이니까 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보다 후배 세대들과 얘기를 하면서 알 수 있는 네. 저는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작년에 유명했던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네. 그 90년대생이 온다. 네. 90년대생이 온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90년대생들을 바로 밑에 예. 후배 네. 그룹으로서 맞습니다. 데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까지 나온 거는 저희 네. 세대에서 90년대생은 상당히 이해 불가한 세력이었는데 지금 박 대표 말씀 듣고 보니까 90년대생들은 아주 건전하고 예. 자유의식에 투철하고 네. 그런 세대로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로서 이어갈 만한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당을 만든 겁니다. 네. 같은 말이라도 네. 형의 입장에서 뭐 멀게는 최소 삼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네, 네, 이야기가 네. 들리는 게 10대, 20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파 청년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독자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들을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요. CHANG 창님께서 박결 대표도 확장성을 만드는 외부 활동을 해야지. 시간이 너무 안 남았다. 막 안타까워하시네요. 네. 예, 시간이 안 남았다고 좀 안타까워하시고요. 지금 저 밑에 뜨는 게 댓글인 건가요? 예. 박결 같은 젊은 우파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라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정창기님께서 보내주신 글이고요. 진맘께서는 우리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걸 이제 느낍니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백순동님 거 한번 읽어주시죠. 아, 이거 알고 막 그 밑에 홍은자 씨 것도 괜찮네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우리를 괴롭혔지 미국이 우리를 괴롭혔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네, 정말 맞는 정말 말씀이에요. 맞는 네. 이게 프레임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 참 중국의 시달림을 받지 않은 게 불과 예. 이 최근에 몇십 년밖에 없지. 예. 예. 그 전에는 계속 중국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본에 30년 지배받았던 거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중국에 1000년 지배받은 거는 왜 화를 안 내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를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네. 보입니다. 올르님께서는 박결 대표님 전국 학교 다니면서 중국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반중 아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못하는 걸 잘하는 게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렇죠.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죠. 근데 지금 이를테면은 민주당이나 정부당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상당히 파괴력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어떤 뭐 인사들은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네. 중국 자본의 문제, 네. 스마트 시티에서 있어서 중국의 경제력이 우리에 들어오는 문제, 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에도 사실 이 중국 자본이 지금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게 속속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우리가 정말로 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공공 와이파이 문제 나오면은 청와대에 계셨던 어떤 분의 펀드가 생각이 나고 공공 와이파이 그렇죠? 펀드 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네. 나오게 연결이 그래서 되는데 지금 사실은 실제로 그 청와대에 있는 운동권들의 각종 펀드들이 중국 자본이랑 연결되어 있다. 예. 이 얘기 사실 많이 듣고 계시죠? 예, 이미 뭐 언론 보도도 있었고 네. 얼마 전에 그 TV 조선에서도 네.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었었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예. 얘기였죠. 맞습니다. 그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잠재되어 있지만 아마도 향후 이제 정권 말로 가게 되면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트져 나오고 한 번은 꼭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 같은 걸 이제 세게 들고 나오면 예. 또 여전히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돈까지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 네. 프레임을 또 다시 만들어서 이제 올해는 많이 끌고 갈 것 같아요. 실제 보면은 이제 지소미아 파기에서 네. 반일 가다가 네.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나오면서 네. 반미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네.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먹힐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해리스 대사가 네.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 해리스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얘기들도 많았죠. 네. 네. 지금 미국은 방위비 증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네.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사드를 증설해 준다면 이 방위비 분담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외교적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드를 증설할 테니까 네. 방위비 분담의 문제는 미국에서 좀 양보를 해달라 네. 하면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사드가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설을 못하는 것이고 중국의 반대에 의해서 좌파 정치인들이 춤을 추고 가발을 쓰면서 사드 전자파 지금 그거 다 거짓으로 이미 판명난 그런 선동을 했던 거를 네. 우리가 속속들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중국 역시도 백두산에 중국의 둥펑 미사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오. 그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의 충분히 거리가 네. 사도 거리가 이제 예. 닿는 거리에 우리의 미사일을 중국의 미사일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정권 거죠? 안에 들어가 예, 예, 사정 예. 거리 안에 들어와 예, 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 반대하는 이유가 지네 미사일 보여주기 싫다. 네. 둥펑 미사일 보여주기 싫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국에서는 둥펑 미사일 이야기도 언론에서 하지 않고 네. 안 하죠. 여지없이 저사세를 취하면서 네. 미국과 일본에만 계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부의 실책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저 잠깐 제가 둥펑 미사일 좀 찾아볼게요. 네네. 이게 총선은 어쨌든 지역적인 이익을 갖고 뭐 내 이익을 대변해줄 만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이냐. 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정권에 대한 일종의 중간 평가이기도 하고 네.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인데 한편으로는 그럼 지금 이런 말씀하신 중국의 미사일 문제라든가 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중국 자본 문제 지금 독자들께서 굉장히 사실은 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청와대에 있었던 운동권들이 중국 펀드들 갖고 중국 돈과 얽혀 있는 얘기들 살짝만 했는데도 지금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네. 충분히 제기를 할 수 있는 예.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 당이 보수가 흩어져 갖고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저 황교안 대표라면 우리 박결 대표 보면 얼굴도 잘생기시고 이미 지금 당원을 4만 명을 모았고 이런 당에 있는 분을 같이 우리 하자라고 제안해서 정권의 실책을 충분히 보여주고 보수를 결집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안 받으셨습니까? 뭐 정확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왜 하면 네? 안 돼요? 원래 이 카드를 너무 많이 꺼내도 안 되고 저는 네. 좀 짜잔하고 이렇게 네. 하고 싶어서 아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네. 빨리 활동을 해라 이러면서 네. 그런 말씀하는 게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네, 좋은 교감들이 오가고 있고 네, 저희가 이번에 총선에서 임하고자 하는 마음은 네, 우파가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서 네.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청년들이 만약에 기성 정치인들이 요즘처럼 희생하지 않고 네. 부끄러운 모습 계속 보이면 네. 청년들이 나서서 그냥 희생해버리겠다. 어, 우리가 희생하면 기성 정치인들도 아마 그거를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희생을 한다는 건 무슨 말씀하시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 총선을 네. 비례대표 이런 거 노리지 않습니다. 지역구로 뛰어서 이념 홍보의 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젊은 청년들이 네. 그 숫골 좌파들과 네, 한판 붙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좋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들의 민낯을 밝히고 그들의 위선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아니고 네, 신진 세력이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원죄가 없다.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네. 치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홍보의 장을 반드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거나 네. 후보 자신은 알 겁니다. 내가 여기서 당선 확률이 없다, 네. 낮다. 이렇게 되면은 과감하게 저는 선거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투표용지 잉크 마르기 전에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파 단일화를 위해서 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이게 지금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네.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 이게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북한이랑 연방제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국회에서 네. 사실
행정은 이미 넘어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정말 아무리 뻔뻔해도 이런 인사는 안 하려니 최소한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검사들 다 날려버리는 검사들 다 날려버리는 네. 거. 이거는 이제 거의 눈치 안 보고 내 편하고만 가겠다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댈 곳은 어떻게 보면 입법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입법부에서 이를테면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면 진보와 보수 예.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추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보수의 단일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상에서는 네. 전략적으로 다당제를 유지해야지만이 그렇죠. 또 우리가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논의들을 네. 당 대 당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무턱대고 통합했다가는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례석을 놓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사실상 이 선배 당인 한국당에서 네.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지만이 네. 나머지 당들이 또 가능한 거고 예. 그런 점에서 이런 협의들이 뭐 있는다는 것 그리고 네. 뭐 싸움도 있겠지만 네, 네, 계속 네. 그게 이슈 메이킹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그리고 새벽당 보고 쪽으로도 연락은 하고 있습니까? 예, 교감들이 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파에서는 큰 플랜을 갖고 상대를 적대시하기보다는 분열의 이점을 네. 활용해서 여러 포지션을 두고 거기서 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네.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맞습니다. 형태로 가는 뭐 이런 모습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좌파가 네. 그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한 것이 네. 또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20년, 30년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파의 선배님들도 꼭 아셔야 되는 점은 지금 민주당, 정의당 통합하자 이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안 해야지 더 유리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입니다. 네, 네. 뭐 녹색당을 정의당이 흡수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4로서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예, 있어요. 그렇게 네. 돼야지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난 창원 성산처럼 네. 우파가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다 민주당에 네. 이렇게 의석을 뺏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네. 하지만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네. 그때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자기들은 후보를 사퇴하고 정의당을 단일 후보로 밀어줬던 네. 그런 대인배적인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창원 그렇죠. 성산에서 그렇죠. 승리한 겁니다. 예. 우리가 분열해서만 승리한 게 아니고 네. 그들의 오히려, 전략적 네.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분열을 하되 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분열을 하되 전략적으로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하나의 라운드 테이블이 꼭 있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미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네. 그것 잠깐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우리가 안 나갈 테니까 니들이 나와라 네. 라는 신뢰 모델을 지난 선거에서 이미 구축을 했고 그런 네. 경험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한국당과 뭐 유승민이나 친박이나 네. 미박 쪽은 그것보다는 여전히 불신이 더 큽니다. 불신이 존재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현재 이 바뀐 제도 하에서 네. 그 연대를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더 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뭐 결국 형들이 싸우고 있으면 때로는 성숙한 막내가 집안의 싸움을 조정할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 박결 대표는 이를테면은 그런 이 복잡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분열됐다는 건 결국 유권자가 분열됐다는 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상태의 해법이라는 예.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 가치 통합을 할 수 있다면 가치 통합. 우파 국민들도 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치 통합이 아니고 세력 대 세력 간의 통합만 하려고 하지 네. 우리가 어떤 가치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파가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되는 점은 예를 들면 뭐 감세 같은 겁니다. 네. 세금을 낮춰주겠다. 뭐 네. 상속회생세, 부동산세 이거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걸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폐해를 받고 있으니 네. 정부 규모를 줄여서 그 가치에 부합한다면 다 같이 모여라. 음. 이러면은 이제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일 네.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아. 그런 가치를 먼저 좀 세워주셨으면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듣기에 지금 살짝 잡음이 들어가고 야, 있는데 이거 저희 뭐 이게 사내 사내 방송입니다. 방송을 지금 하고 사내 방송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이거 사내 방송 나오는 사이에 말씀드리자면 아까 둥펑 미사일, 그 백두산인지는 확인이 잘 모르겠으나 그 둥펑 미사일은 그 작년 중국 열병식 기사에 보니까 예. 중국이 미국 대륙을
타겟으로 한 중공미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엄청나게 공개를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아주 불리한 거죠. 그 심각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우리 여당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그 가왈수 노래하면서 얘기했듯이 뭐 사드 전자파에 뇌가 뭐 다 죽고 뭐 미칠 것 같아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고 우리 여당 의원들이 여당 초선은 표창원, 손혜원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러고 있는 거를 중국에서는 아주 즐겁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 지금 뭉게그룹님이 늙은 우파들도 정신 차려라. 미국과 중공의 양다리 결치려다 박쥐 취급 당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이 줄리님이 올려주신 댓글이 재밌네요. 제가 잘 들으세요. 예. 박결이 조국보다 훨씬 잘생겼고 인성과 조국애가 최고입니다. 어우 훌륭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부끄럽습니다. 네. 참 조국 교수 같았으면 당연합니다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박결 아니 대표는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박결 대표는 또 그 부산 사투리를 많이 안 써요. 아,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출신이신가요? 저도 부산 조국은 부산입니다. 부산 네. 사투리가 너무 듣기 싫은데 아. 저 이름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반중 친미 사모펀드 제대로 조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요즘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모펀드 얘기. 예,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모펀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저 여러 구독자님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드렸던 말씀은 이겁니다. 작년에는 반일로 장사를 세게 했던 정부가 올해는 반미로 장사를 할 것 같다. 박결 대표께서는 자, 우리가 지금 우파가 내세울 만한 전략은 친미냐, 친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중 컨셉으로 확실히 네. 타겟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이 되게 좋았던 게 이 10대, 20대들은 다 반미고 반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 사이에 반중 정서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다. 예, 라는 말씀 되게 감사히 들었고요. 저희가 방송을 꽤 오래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고 박결 대표께서는 뭐 저희가 자주 보실 수 없는 분이니까.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제 한마디 더 해주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정세를 판단하기에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해요. 아, 우파에는 젊은 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정말 우파의 젊은 피가 없는 것 같은지. 실제 현장에 우파의 젊은 피가 없는데 우파의 젊은 지지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무당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 민주당도 싫고 자유한국당도 싫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누구보다도 자유우파인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념을 교육하거나 어떠한 사상을 주입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들이 깨어나게끔 우리가 하나의 가교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도 홍콩과 대만처럼 하나의 큰 자유주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런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양다리 같은 전략은 통하지가 않을 때가 왔고 대한민국이 진짜 국익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성 정치인 분들도 아니면 앞으로 청년들 정치 지망생 분들도 정말로 국익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을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실리적 외교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천재적 그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는데 자주국방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좌파들이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자주국방 하다가 나라를 잃었었던 국가는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으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싸우더라도 너무 난잡하지 않게 좀 젠틀하게 웃으면서 킹스맨처럼 이렇게 싹 차려입고 웃으면서 상대를 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파가 갖춘다면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웃으면서 상대를 뵐 수 있는 모습. 오늘 박결 대표 모셔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구독과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은 하는 신문
조선일보. 백년신문 조선일보. 구독 신청은 1577-8585. 1577-8585.